네, 타지일 수익버스 오늘도 힘차게 수익 종착객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워낙 좋은 덕분에 승객분들도 잔뜩 신이 나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3,3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오늘 증시도로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당분간 특히 9월 달에 시장이 다들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9월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결국 고용 둔화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욱더 촉발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우리 국내 증시에 유일하게 발목을 잡았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관련해서 내일 이제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어떤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미 시장은 지금 지주사들, 그리고 저 PBR, 그리고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전력 인프라까지도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 오늘 양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내일 양도세 관련 불확실성만 해소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9월 시장이 8월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 내일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뻥 뚫린 증시도로 위해서 저희 수익버스도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태워주셨던 KNR 시스템, 오늘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노란보트법이 통과되고 이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산업 로봇 섹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특히 사면이 이제 전이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좀 후속주로 특히 고화중 유압 로봇 관련된 유압 로봇 8을 보유하고 있는 KNR 로보틱스가 좀 이제 후속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좀 시세가 들어와서요. 한 12% 정도 가볍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4,700원 라인대를 이제 가볍게 돌파를 해서, 그래서 목표가 2차 목표가 하루 만에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2차는 16,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13,800원 라인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KNR 시스템뿐만 아니라 T 로보틱스, CMS, 그리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사실 다 올랐는데, 이제 어제 바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또 목표가를 돌파해서 이제 KNR 시스템은 익절가를 잘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대로 버스 한번 태워주셨습니다. KNR 시스템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버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비나이다 비나텍으로 부르는 비나텍도 오늘 목표가 달성했을까요? 그날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비나텍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비나이다 비나텍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도 한 10%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나텍의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약간 이제 보완제 역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결국 이제 슈퍼 캐패시터의 어떤 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비나텍이 데이터 센터 확충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일주일이 된 시점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출 성장세가 너무나 크고, 사실 케이블이나 다른 이제 부품들 대비해서 영업 마진폭도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두 자릿수 20%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8,200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52,5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나이대 4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52,500원까지 상방 계속 열어놓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준비해주신 수익버스 2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노선을 어떻게 골라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노선은요, 오랜만에 들고 온 것 같습니다. 바로 빨간 버스, 광역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록 노선이 아닌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고, 마을은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제가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 AI 칩보다 결국 이제 AI 전력,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떠날 마을은 데이터 센터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판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 마을, 그리고 변압기 마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떠날 마을은 변압기의 후속 섹터로 케이블 마을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마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마을은 케이블 마을이고요. 버스로는 어떤 버스 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1440 대한전선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탑승할 버스는 001440의 대한전선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분들 이제 승강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버스는 좀 조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변압기 쪽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효성중공업이 거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오늘 10%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수준인데 지금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전력 인프라 쪽, 특히 변압기 쪽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게 여전히 지금 오라클의 어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브로드컴, 또 엔비디아 여전히 뭐 AI 수요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특히 미국 내의 어떤 이제 전력 인프라,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은 변압기의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하겠지만 결국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업계 2등 업체, 1등이 이제 LS전선이라고 말씀드렸고 2등이 이제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초고압 케이블뿐만 아니라 배정용 케이블 그리고 통신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력 파트에서는 손정용 그리고 배전용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파트에서는 해적 케이블과 또 특히나 태양광 케이블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에너지 믹스 정책과 그리고 또 지금 미국과 유럽 내에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대한전선의 이제 초고압 케이블의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1조 7,395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 2분기 기준으로 2조 8,9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지금 66% 정도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로부터 420억 규모의 또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주를 받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웨덴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 초고압 전력망을 꾸준하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변압기와 함께 우리가 초고압 케이블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대한전선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대한전선이고요. 지난 시간 동안의 조정세를 딛고 어제부터는 반등해주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최소한 여기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 박스권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17,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빨간 버스로 태워주신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노선일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 이제 광역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버스보다도 조금 더 가볍게 달려볼 수 있는 파란색 중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마을로는 어디일까요?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로봇 마을로 달려볼 텐데요. KNR 시스템의 후속 마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유압 로봇 마을이 있고요. 배송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물류 로봇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골라주신 로봇 마을이니까 오늘도 기대하고 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번호는 어떤 번호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56080 유진 로봇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탑승해 볼 버스는 056080의 유진 로봇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승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역시나 뒤에 붙어 맞습니다. 계시네요. 로봇 랠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 산업 로봇이 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원래는 청소 로봇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 사업은 접고 결국 이제 고카트라는 물류 배송 로봇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군사용 로봇도 실질적으로 또 이제 전쟁에 또 투입을 하면서 또 군사용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또 이제 AMR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용 로봇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부터 사회이사였던 또 이제 잔동이 지금 신이 특보가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 그 후보 시절에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에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너무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로봇 섹터의 어떤 이제 훈풍과 또 유진 로봇의 어떤 고가트의 어떤 매출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진 로봇을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는 유진 로봇이고요. 많은 승객분들 탑승해 주신 만큼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큰 시세가 분출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수개월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로봇 모멘텀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라인 9,300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 대신 밴드 입장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밴드에서 그리고 또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변압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반도체는 원익 IPS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원익 IPS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일 녹화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이버 밴드에서 장중에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장중 뉴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과 밴드까지 항상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편 시장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강하게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특히나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